설득만 연구합니다. 설득만 강의합니다. 설득박사 김효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궁금해 기술 말씀드렸습니다. 고객을 만났을 때 어텐션, 질문을 통해서 또는 갈등을 만들어줘서 필요성을 만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필요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상품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내야 되는데 다 바빠요. 고객님들은 다 바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 있게 상품을 설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홈쇼핑에서 잘 쓰는 화법들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홈쇼핑 쇼호스트의 4명 중에 1명을 합격시킨 사람입니다. 쇼호스트 학원을 22년째 하고 있거든요. 가장 임팩트 있게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메모하셔서 꼭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붙였어요. 신차경을 찾으세요. 신차장도 아니고 신차경은 뭐지? 신씨야? 앞자만 딴 겁니다.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왜 필요한가 이어서 왜 이 상품인가 그래서 Y 시리즈로 가고 있습니다. 왜 이 상품인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오랜만에 좀 백을 좋은 걸 사고 싶어요. 뭐 모임도 있고 그래서 백을 좀 사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뭐부터 보십니까? 가격표부터 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어때요? 브랜드 보시죠. 네, 브랜드 봅니다. 물론 뭐 브랜드 없는 시장표도 있지만 내가 마음 잡고 뭐 좀 살려 그러면 브랜드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디자인을 보시고 그 다음에 아마 가격표를 보실 거예요. 뭐 브랜드 보시고 가격표부터 볼 수 있지만 어차피 눈에 들어오잖아요, 디자인이. 그러니까 브랜드 보고 매장 가셨다가 제품 디자인 보고 가격표 봅니다. 이 순서예요. 그게 신차경입니다. 첫 번째 신이 뭐냐면 신뢰성입니다. 브랜드가 신뢰성이잖아요. 자, 차는 뭘까요, 그러면? 디자인 봤다 그랬잖아요. 차별성입니다. 예쁘네. 실용성 있네. 가죽이 좋네. 이 상품만이 갖고 있는 특징, 그 차별성. 경은 뭘까요? 요건 맞추시더라고요, 이쯤 되면. 네, 경제성입니다. 내가 충분히 돈을 지급한 만큼 이득을 얻었는가. 이게 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심리적 만족일 수도 있어요.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돼요. 낸 것보다. 이게 더 많이 얻는다 그러면 사는 거고요. 아닌 것 같아 그럼 망설이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가는 게 맞아요. 인터넷 쇼핑몰을 봐도 어딜 봐도 맨 위에 보면 뭐 상 받은 거 브랜드 소개 또는 구매 후기가 있죠. 사람들이 추천하는 거 이게 신뢰성이잖아요. 추천받으면 믿죠. 그런 다음에 뭐가 다른데 라는 차별적인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프로모션이다 뭐 쿠폰을 준다 이런 것들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차경으로 외우셔서 신뢰성, 차별성, 경제성 순서로 상품을 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좀 세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신뢰성이라는 건 브랜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떤 브랜드 상품을 팔죠? 네, 신한라이프의 보험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신한라이프 아주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신한라이프를 모르는 분 없으니까요. 저도 그래서 신한라이프 브랜드가 너무 믿음직스러워서 제 딸을 설계사로 입사시켰습니다. 01년생이에요. 01년생. 20대 초반이죠, 아직. 그래서 제 딸이 목표가 지난해에 입사했는데 올해 안에 MDRT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급하게 가지 말라 그랬어요. 오래 다녀라. 저도 굉장히 많은 설계사분들을 지도하고 코칭을 했는데요. 이렇게 어느 회사를 딱 다니다가 자꾸 옮겨요. 그럼 고객들이 계속 회사를 옮기면 고객을 어떻게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이관시키잖아요.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브랜드는요, 신한라이프의 김효석이가 아니라 김효석의 신한라이프가 진짜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설문조사에서도 증명이 됐어요. 보험을 가입하는 고객이 뭘 보고 가입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회사 보고 가입한 사람보다 설계사, FC 보고 가입한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항상 70%가 넘어요. 누가 브랜드인가요? 내가 브랜드다. 그러면 저는 한 회사에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브랜드 가치가 높죠. 어느 식당에 갔는데 오늘은 냉면 팔다가 내년 갔더니 갑자기 설렁탕집으로 바뀌었어요. 사장님은 같은데. 그 다음에 갔더니 갑자기 그 닭꼬치집을 해요. 그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근데 늘 20년이네, 30년이든 그 자리에 가면 한결같은 맛을 내는 또 한결같이 받아주는 것. 이게 바로 브랜드죠.
그래서 신한라이프의 우리 가족이라면 좀 오래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회사에 10년 이상 다닌 분들은요, 그 브랜드로도 영업이 됩니다. 나는 어떤 브랜드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차별성인데요. 남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특징이죠. 다른 것에 비해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을 우리는 특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특징일까요? 아닐까요? 단점도 특징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단점에 대해서 고객이 물어보거나 또는 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모른 척 하십니까?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단점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건 스타일이에요. 본인의 어떤 그 성향인데 저는 오히려 단점을 가끔 부각시켜요. 오히려 그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뭐 억지로 할 필요, 해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설명이 되는 단점이어야 됩니다. 설명이 안 되는 단점은 안 되고요. 또 이 단점을 보는 관점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잠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10년 차 이상만 대답해 주세요. 자, 우리 FC 10년 차 이상 되신 분은 공감할 겁니다. 회사에서 신상품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뭐 종신보험이 좀 바뀌었어요. 새로운 상품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회사에서 막 설명합니다. 장점이 먼저 보이세요? 단점이 먼저 보이세요? 신기하게도 자꾸 단점이 눈에 띄죠. 어쩔 수 없어요. 전문가니까. 10년 정도 하시면 이제 딱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경쟁사의 장점이 또 먼저 보입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만 최고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왜 우리는 단점이 먼저 보일까?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사진 2장을 보여드립니다. 잘 보세요. 2장 중에 아마 1장만 보이실 거예요. 나머지 1장은 무슨 사진인지 안 보일 겁니다. 이걸 맞추시는 분이 있습니다. 보통 100명 정도 강의장에서 이 실험을 하면 한두 분 나와요. 1%에서 2%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1% 따라는 얘기죠. 근데 2명 이상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니까 틀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0.1초만 보여드릴게요. 자, 보셨어요? 뭘 보셨죠? 네, 호랑이 보셨죠? 호랑이는 다 맞춰요. 그 옆에 뭐가 있었나요? 뭐 원숭이를 봤다는 분도 있고, 뭐 나팔꽃을 봤다, 나비를 봤다, 뭐 있습니다. 바나나를 보셨다고요? 에이, 진짜? 바나나 맞습니다. 바나나입니다. 왜 우리가 바나나를 못 보냐면 호랑이가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볼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라는 아주 무섭고 부정적이고 위험한 정보와 바나나라는 긍정적이고 안전한 정보가 있으면 일단은 호랑이를 먼저 봐야 됩니다. 왜? 생존 때문에. 근데 호랑이를 보여주지 않고 바나나만 보여주잖아요. 바나나를 볼 수 있습니다. 호랑이 때문에 바나나를 못 보시는 거예요. 왜? 원시시대에 숲을 이렇게 헤쳤는데 호랑이와 바나나가 동시에 있는데 바나나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나나네? 네, 죽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부정적인 정보보다 긍정적인 정보를 먼저 보는 사람은 멸종한 겁니다. 우리 조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 유전자는 1에서 2%의 돌연변이를 만들어낸대요. 예를 들면 뭐 코로나처럼 엄청난 전염병이 있을 때 그 돌연변이 유전자 가진 사람은 코로나에 안 걸리는 거거든요. 그들이 살아남아야 이어가니까요. 같은 겁니다. 이 바나나를 보셨다면 현대에 태어나시는 게 너무 다행이에요. 이게 원시대에 태어났으면 돌아가셨어요. 아니, 농담이고요. 그분들은 영업을 잘하는 분들입니다. 긍정적인 정보를 빨리 볼 수 있다는 건 남보다 굉장히 축복받은 거죠. 옛날에 태어났으면 위험했지만 현대사회는 호랑이처럼 위험한 정보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부정적인 정보가 먼저 들어오게 세팅됐기 때문에 그러면 긍정적인 정보와 부정적인 정보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부정적인 정보가 먼저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넌 부정적인 정보구나. 알았어. 인정하고요. 잠시 저기가 있어. 너는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야. 넌 저기가 있어. 중요한 게 아니야. 좀 있으면 긍정적인 정보 들어옵니다. 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보를 구분해서 분류를 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정적인 정보는 단점은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옳고 나쁜 게 아닙니다. 취향하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긍정적인 정보는 중요한 거예요. 제가 KBS에서 이렇게 맞선 보는 프로그램에 초대가 돼서 중매쟁이로 갔어요. 그래서 사람을 파는 방송입니다. 이거는 이 신랑감을 놓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신랑은 뒤로 돌아서고. 근데 제가 맡은 신랑이 외모가 제일 별로였어요. 외모가 제일 별론데 1번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요. 딱 2명밖에 선택을 못 받습니다. 12명 중에. 외모가 제일 별로예요. 그럼 어땠습니까? 잘생기지 않은 거는 중요한 게 아니게 되는 거죠. 제가 어떻게 김원선 씨를 설득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외모입니다. 외모 관련된 거 중매 시작합니다. 스타트. 네, 오늘은 절대로 충동구매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181cm, 떡 부러진 어깨, 70kg 날씬한 몸매인데요. 이분은 잘생긴 얼굴은 아닙니다. 근데 디자인이 좋은 상품을 사면요, 더 예쁜 디자인하면 바꾸고 싶어요. 하지만 이 소재가 좋고 정말 만족하면 AS까지 된다면 오래 쓸 수 있겠죠. 이 상품 확실합니다. 제가 진실되게 말씀드리는데요. 테스토스테론이 풍부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풍부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진지하고 열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얼굴 보고 싶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두명 선택했는데 벌써 눌렀어. 여기 그럼 11명은 어떡하라고. 이거면 피 터지는 거지 뭐. 아니 왜 1번부터 이렇게 눌렀죠? 멘트에? 제가 저기 좀 충동 구매를 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왠지 안 누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자극함을 만들었어요. 저기 12명 중에 제일 외모가 떨어집니다. 저기 반품은 안 됩니다. 예. 아까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으셨잖아요. 잘생기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만 했지. 외모가 지금 제일 김한선 씨 흔들리고 있어요. 왜안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자, 정말이지 지금 궁금해서 미칠 것 같거든요. 짭시다. 과연 12명 중에 제일 떨어지는 얼굴이라고 소개했던 1번 결못남 어떤 모습인지 돌아주세요. 자, 봅시다. 김한선 씨 좋아해. 이가 한 12개 정도 보였어. 슈즈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신발 디자인. 유명한 브랜드에서 남성화를 디자인하다가 아이디어가 많아서 특허를 냈는데 슬리퍼인데요.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창업을 했는데 더 똑똑한 친구가 본인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경영자를 따로 두고 본인은 계속 연구만 하는 그러니까 특허료만 받는 아니, 본인 목소리를 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아니,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예. 그래도 뭐 이름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윤정호고요. 예. 그리고 아름다우세요. 되게 수줍은 많이 타네. 수줍어하니까 수줍은 더 더 매력 많이 있지 않으세요? 아까 그저 12명 중에 제일 외모가 떨어진다고 옆에 형이 소개를 했는데 그때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네. 김한선 씨한테 선택을 받았습니다. 김한선 씨는 왜 선택했을까요? 정말 남성 호르몬 때문에 선택했을까요? 아닐걸요. 왠지 선택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다급함을 만들었다라 그랬어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워낙 강력하게 누르세요라고 시켰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요를 한 거예요. 강요는 나쁜 거고 설득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객한테 강요할 때 강요해야 돼요. 아니 저 믿고 하세요. 그냥 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강요하셔야 돼요. 다만 책임은 내가 져야 돼. 그러니까 강요를 하면 책임은 내가 지는 거고요. 설득을 하면 책임은 고객이 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책임질 수 있어요. 왜? 잘생기지 않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될 게 없으니까 제가 강요한 겁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고객을 설득하기 전에 김한선 씨를 설득하기 전에 제가 누굴 설득했죠? 네, 저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단점을 봤을 때 단점을 인정하고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면 난 책임질 수 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단점. 잘생기지 않았다고. 손자병법을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위태롭지 않다라고 했고요. 난중일기를 보면 이순신 장군은 지기지피면 백전백승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알고 상대를 알았을 때 백전백승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단점까지도 내가 인정을 하고 중요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고객을 만났을 때 당당함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눈빛에서 고객은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경제성이죠. 사람들은요, 많이 달라 그래요. 자꾸 많이 달라 그래요. 더 달라 그래요. 혜택을 많이 달라 그래요. 저는 많이 주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 많이 주면요, 더 달라 그래요. 자꾸 달라 그래요. 그래서 혜택을 줄 때는 많이 주시는 게 아니고 몰래 주셔야 됩니다. 몰래. 이게 원래 주는 건데 뉘앙스와 행동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은 특별한 거 좋아해요. 특별한 대접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특별히 챙겨드리겠습니다.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고객님만 해드릴게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식당을 가도요. 나한테만 계란 후라이 탁 던져주는 사장님 좋아합니다. 근데 자주 가보니까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테이블도 중간에 주더라. 조용히 몰래 주더라. 그래 어떡합니까? 그래도 받았으니까. 이렇게 좀 챙겨주는 뉘앙스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담은 낮춰주는 게 아니고요. 부담은 낮춰주는 게 아니고 쪼개주는 겁니다. 쪼개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없게 느끼게. 원래 보험은 연납이지만 월납으로 쪼갠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 얼마 꼴입니다. 한 달에 얼마입니다라고 부담을 쪼개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부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렌탈이 다 그런 거고요. 홈쇼핑도 무이자 36개월이 다 그런 거죠. 거기 이자가 다 붙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품을 설명할 때 홈쇼핑 쇼처럼 임팩트 있게 설명하는 방법 바로 신차계입니다. 신뢰성입니다. 브랜드입니다. 내가 회사보다 먼저 브랜드다라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차는 차별성입니다. 특징이죠. 단점도 특징이죠. 단점을 누가 물어보든 인정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점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경제성이죠. 혜택을 달라 그러면 몰래 주는 뉘앙스로 주시고요. 부담을 낮춰주는 게 아니라 쪼개서 부담 없이 느끼는 화법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요. 실패가 없는 클로징 화법.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클로징 약하시다는 분 많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